또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토크나이제이션. 이 단어인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크립토 플러스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네. 알아야 되는 단어와 컨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많이 변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으로 이 코인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단어의 문제가 항상 있었다. 네. 단어를 모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좀 과제인 것 같고, 토큰화를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컨셉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좀 생각해 보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어느 아저씨가요? 네, 지나가다가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었고, 그때 당시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주식 상장하다 보니까 이 관심이 많아졌던 거죠. 근데 대표적인 토큰화 기술을 사용한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늘려서 채권의 수급을 개선하겠다, 주요 국가들이 채권 안 사줘도 여기 있는 코인충들이 사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달러를 토큰화한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고, 결국 그럼 토큰 하나는 뭐냐,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술. 그러니까 달러를 디지털화해서 교환할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토큰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24년도죠. 24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트럼프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네. 밈코인도 사실 토큰화 기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한 순간을, 서사를 만들어서 그걸 토큰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밈코인을 발행하고, 내가 그 밈코인을 갖고 있으면 마치 나는 이 시대에 뭔가 힙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일원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람들한테 밈코인을 사게 하고 그걸 거래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도지가 최고다라고 외쳤을 때, 도지코인이 올랐을 때도 도지코인이라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서사가 토큰화돼서 이제 밈코인으로 발행되고 거래됐던 거죠.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결국 토큰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우리가 금융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다 통신망을 씁니다. 금융망, 뭐 결제망이란 통신망을 쓰는데, 이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컨셉에 누구나 접속해서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전송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이 블록체인 망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원래 있었던 자산을 바꿔주는 것을 토큰화라고 하는 거죠. 네, 제 맞습니다. 설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주신 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조금 직관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개념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바꾼 거고, 민코인은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어떤 사람의 유명세, 그리고 그 어떤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요거를 토큰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금전적인 가치로 계량화해서 이렇게 이제 전환해준 그런 이제 대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 뭐 하나 고백해도 돼요? 네. 저 예전에 네. 도지코인 막 네. 유행 타고 이럴 때 또 다른 강아지 코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시추 코인이라고 있었는데, 시추 코인. 제가 거기에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시추 코인이 들어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코인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컨셉에 좀 뭔가 기여를 하고자 들어갔다가 네네. 이제 굉장히 되었던.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걸 크립토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그 코인은 그러니까 시추 코인은 뭐를 토큰화한 거냐면 시추에 대한 이 변호사님의 사랑, 호감, 귀엽잖아요, 시쭈가. 귀여움 네.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금전화한 거죠. 그래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새벽에 네. 폰을 확인했더니 제가 수억 달러를 가진 자산가가 돼 있었어요. 진짜요? 그랬는데 네. 오류였는지 팔려고 하니까 네. 다시 굉장히 저희 이 크립토 플러스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가강이 되신 지금 강주님의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다. 네. 그 뒤로 제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게- 오늘 민코인 얘기 네.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토큰화에 당하신 겁니다. 이제. 당했구만. 네. 아, 토큰화가 꼭 그러니까 네. 좋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화 네.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죠? 제 얘기 그쵸?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를 토큰화한 게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금융 자산들도 그렇게 토큰화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좀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여러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에 한번 팔아보자라고 하는 지금 큰 트렌드가 있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RWA라고 많이 부르고 혹은 이제 STO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뭐 달러를 토큰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토큰화한 게 밈코인인데 이제 그 증권 상품을 토큰화한 게 이제 RWA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실물- 예. 보면은 그냥 실물 세계 자산. 이게 되게 간단한 그쵸. 건데 어렵게 네. RWA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부동산 네. 뭐 이런 거가 그렇죠. 되겠네요. 부동산, 뭐 채권, 주식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그게 그림도 될까요? 네, 그림도 뭐 RWA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그런 네.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모든 거를 이제 토큰화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토큰화하는 게 이제 RW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RWA 섹터에 열광을 할까? 그리고 수많은 이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아폴로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왜 그러면 토큰화를 통해서 이 RWA 섹터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이 RWA 섹터에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제 코인 시장에 계신 분들은 RWA 섹터가 커진대 그러면 무슨 코인 살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RWA 시장의 본질은 결국 유통기관들을 위한 유통 채널을 넓히는 거고 유통 채널이 넓혀지면 이익을 볼 거는 바로 발행 시장 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벌 구멍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큰화 기술을 시작으로 우리 RWA 섹터 시장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 RWA 시장에 좀 밸류 체인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펀드, 자산 운용사의 펀드 구조를 봐도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자산 운용사가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어떤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여러 증권사나 은행 어떤 리테일 지점을 통해서 이제 여러 어떤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모집행위를 하죠. 네. 혹은 이제 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아니면 뭐 보험사, 뭐 이런 수많은 기관들한테 이제 세일즈를 통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이 어떤 밸류 체인에서 중간에 하나가 토큰화가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 어디 부분에서 들어가냐면 바로 자산 운용사의 상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하기 위해서 토큰화를 해주는 플랫폼이 하나 끼고요. 그리고 거기서 토큰화가 되면은 기존 우리의 금융시장처럼 은행도 있고 증권사 뭐 지점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팔잖아요.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여러 어떤 그 랜딩 뭐 예를 대출을 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아니면 돈을 모아주는 거래소들을 통해서 그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기존 어떤 산업의 밸류 체인과 굉장히 유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토큰화라는 개념이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이미 경험을 한 어떤 플로우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토큰화는 사실은
이 크립토 그동안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금융권의 어떤 이 유통망이 훨씬 확대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블랙록이 비들 펀드를 만들었던 것, 즉 비들 펀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MMF를 이제 펀드화해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상에 올려보고 배당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한번 줘봤던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였는데 이런 거를 한 이유는 결국 유통 채널 확대예요. 결국 자산운용사든 아니면 증권사든 결국 기관의 돈을 받아서 혹은 리테일에 어떻게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 미지의 세계, 이 크립토에 있는 글로벌 수많은 어떤 플레이어들한테 우리의 상품을 한번 판매해볼까? 라고 해서 사실 이런 RWA 섹터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싶죠. 왜냐? 까다롭지 않으니까. 크립토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금융시장에 여러 상품에 액세스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또 성향 자체가 어떻게 열심히 안 봐요.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금들을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바로 이제 크립토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손을 뻗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큰 수혜를 받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그 상품을 만드는 주체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화 기술을 갖고서 이 토큰화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즉 한 예로 펀드의 수익 증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해주는 그 업체가 토큰화 플랫폼인데 그 토큰화 플랫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어쨌든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을 만드는 곳들이 지금까지는 뭐 한국증권사다 그러면 코스피, 뭐 코스닥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 여기서밖에 물건을 못 팔았는데 상품을 지금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이걸 세계인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 그 한국 증시를 지수화한 그 파생 상품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레버리지 하려면은 뭐 ETF 뭐 교육 이수해야 되고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고 제한이 되게 많은데 바이낸스 가서 그걸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까지도 위험합니다만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면 어떤 그런 고 레버리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융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상품들을 판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규제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의 허들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전 세계 어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훨씬 더 이런 자금을 끌어들이기 이제 용이한 거죠. 그래서 사실 RWA 시장을 미국이 주도로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폴로나 블랙록이나 굉장한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에 아까 처음에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단어가 STO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STO와 RWA의 차이는 뭐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RWA가 훨씬 더 큰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WA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부동산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을 전부 다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어떤 유통하는 거래 가능케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STO는 결국 증권에 한해서만 토큰화를 하는 것을 이제 STO라고 부르고 굉장히 신기한 게 국내에서만 이 단어를 유독 많이 씁니다. 원래 국제 용어는 RWA라고 봐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걸 STO라고 부른다. 네. RWA라고 전 세계가 부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STO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마 저기 이제 국회나 이런 쪽에서 요 네. RWA 관련해서 요걸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이제 분류를 만들기도 했었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리고 STO가 이제 처음 언급됐을 때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만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이제 규정이 됐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RWA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체 RWA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고 STO는 이제 증권에 한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어느 어플을 봤는데요. 이제 한우 어플인 거예요. 그래서 한우 그 소 있잖아요. 송아지 한우.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한우가 토크나이제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의 대표적인 STO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우리가 그렇게 STO화해서 네. 토크나이제이션 해서 키우고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지금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제가 이제 이게 약간 민감할 수 있어서 네. 그룹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네, 투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중에 누가 데뷔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투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아이돌 그룹을 육성할 때부터 투자를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육류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기존 위험한가요? 금융시장에서 제가 이제 증권사랑 이제 운용사에서 좀 있어봤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잘 알거든요. 육류 자체는 등기가 안 되는데 이 육류를 이제 바탕으로 이 펀드를 만들었다가 사고가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가 안 되는 자산은 토큰화해도 위험하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고 해야겠네요. 네. 토크나이제이션 자체도.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오늘 마침 뉴스가 오늘 조 대표님 나오시는 줄 알고 뉴스가 터진 것 같은데 네. SEC하고 CFTC에서 원래 우리 이제 디지털 자산들이 대부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상품이다. 근데 나머지는 증권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꿨어요. 대부분이 그냥 상품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을 토큰화한 주식은 증권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토큰화한 RWA는 증권인 겁니까? 상품인 겁니까? 일단 SEC랑 CFTC가 규정하기로는 네. 이제 증권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 사실 그게 맞죠. 네. 원래 증권인 거니까. 그건. 기초 자산 자체가 증권인 증권에 해당하는데 토큰이라고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들 자체는 이제 상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네. 클래리티 법안에 우선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정도 선에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안 통과가 늦어지니까 이제 먼저 한 발 앞서서 그냥 가이드라인 제시를 한 것이죠. 그렇죠. SEC랑 CFTC가 1월 달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거 클래리티 법안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통과될 것이고 크립토에 이 명확한 규제를 좀 줘야겠다. 그래야지 여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게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 자체는 클래리티 법안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기관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MOU도 맺었다 막 그렇죠. 이런 네. 소식을 전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뉴스니까 뭔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나 봐요. MOU가 뭐 미리 얘기를 해놓고 순서대로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법안에 앞서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미국에서 규제기관이 특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RWA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어느 섹터에 돈이 되느냐 이걸 설명해 주실 때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이 기초 상품과 기초 상품 발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월가의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새로 판로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결과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것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뭔가 소금 후추를 뿌려주는 그쵸. 이 조미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 되게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도 익숙한 이름이신 이 리플 XRP를 만드는 리플랩스하고 요즘에 이 디파이 세계의 오라클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죠. 체인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토큰을 산 투자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끼리 또 예. 쟤네는 쓸모가 없다. 서로.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싸우는 건가요? 뭐 이제 X라든지 유튜브라든지 X라던가. 이런 데서 엄청 서로를 지금 물고 뜯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일단 뭐 리플도 사실 그 체인링크도 오래된 사실 코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 커뮤니티 즉 팬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가 BTS 팬과 블랙핑크 팬이 서로 싸우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빠가 최고다. 아니 우리 언니가 최고다. 네. 이렇게 싸우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리플이 더 좋다. 우리 체인링크가 더 좋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리플이 자신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리플 회사의 주식을 소각했어요. 근데 주식을 소각했다는 것 자체는 리플 어떤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주식을 소각시킨 거기 때문에 뭐 나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아졌고 그러면 주식 소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입장, XRP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돈으로 XRP를 매집해서 그걸 소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발행한 토큰과 회사의 가치가 연결이 안 되지 않냐라는 이제 사실 비판들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리플 커뮤니티 밖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 커뮤니티가 딱 들고 와서 너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리플이 재단이 쟤네 비즈니스는 토큰을 파는 비즈니스야.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자기네들 회사의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소각을 했어. 네. 그럼 너네 토큰을 사서 소각시킨 게 아니라니까? 이게 둘이 연결이 안 됐다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공격을 했죠. 근데 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참견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리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리플과 이제 경쟁사로 포지션이 잡히는 순간 네.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체인링크는.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RWA에서는 중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뭔가 이 유통 과정에 소금 후추를 톡톡 뿌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플이 그거 우리도 하고 싶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투자자들끼리 그쵸. 서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서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근데 네. 이제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똑같지 않냐? 너네도 체인링크에서 발행한 링크라는 코인을 네. 재단이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밸리데이터 보상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너네 서비스랑 너네 토큰의 가치가 연결 안 되는 거는 리플도 그렇고 체인링크도 똑같다. 그래서 서로 반박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서로 이제 머리만 극적극적하는 굉장히 이제 웃긴 해프닝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두 기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기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고 RLUSD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있고 또 토크나 플랫폼을 또 인수해가지고 또 토크나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하시던 어떤 페이먼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했었던 비즈니스도 있고 또 은행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리플 자체는 돈이 좀 자금력이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어떤 기업들을 계속 인수해서 하나의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구조를 보면은 그냥 종합금융회사처럼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체인링크는 조금 다른 게 체인링크의 본질은 결국 가격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환율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거래를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체인링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을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 시장의 어떤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그다음 어떤 토큰화된 자산의 이동까지도 이제 체인링크가 하려고 조금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둘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오히려 그 리플은 페이먼트 쪽에 조금 힘을 쓰는 것 같고 체인링크는 그 페이먼트를 해내기 위한 데이터 쪽에 조금 더 힘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안 싸워도 되는데 우리 네. 안 싸워도 되는데 지금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오래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컨셉하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은 뭘 보고 있냐면 돈이 뭐가 될 거냐. 올해부터 이제 RWA가 돈이 될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RWA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 옮겨볼까 하는 찰나에 이제 이런 이제 투자자들끼리 마찰이 생긴 거죠. 같은 차선으로 약간 한꺼번에 옮기려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원래 다른 일을 하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있다가 RWA가 커지면서 네. 이제 누가 소금통 집을 거냐 이걸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RWA 관련해서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뭐 나는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 거야?
뭐 발행하는 애들만 돈 벌고 뭐 크립토 프로젝트들만 그것도 일부만 돈 번다고 하면 나는 RWA 특수를 좀 어떻게 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RWA 시장 섹터가 커진다고 해서 이제 여러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게 언급되고 있어요. 뭐 특히 뭐 센트리퓨지나 아니면 온도 같은 이제 코인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돈을 못 벌 애들입니다. 오히려 조금 딥다이브하게 들어가면 누가 잘 버냐? 네. 결국 토큰화된 자산들, 즉 RWA 상품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은행 역할을 하는 애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실물 자산들, 즉 기존식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던 상품들은 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뭐 끽해봐야 6%. 물론 금융시장에서 6%면 엄청 높은 그죠. 일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 이 코인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이 리스크 대비 어떤 리턴, 바라는 리턴 자체가 이제 두 자릿수 후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매칭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바로 레버리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럼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 STRC 11% 배당률인데 그것을 담보로 받아주는 하나의 대출 회사. 예를 들어서 A부나 아니면 몰포 같은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1% 배당이 나오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50% LTV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요. 그럼 그 빌린 거로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극대화 되거든요. 마치 우리 그 오래되신 분들이 부동산 살 때 대출 껴서 사고 그 남은 돈으로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플랫폼들, 그 대출 플랫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모셔놓고 진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 스크립트에도 없긴 한데 그냥 알트코인 살까요 말까요? 일단 그거 뭐 알트코인은 사면 되나요? 알트코인 자체는 그냥 99% 없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진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이 코인 시장 자체는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나올 기술들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자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기술들은 전부 다 나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기술이 앞으로 5년 후에 굉장히 큰 빚을 발할 것 같아. 이런 기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기술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알트코인을 굉장히 선별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밸류에이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름 예쁜 거 사면 오르고 막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21년도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야, 버스 타기 전에 이거 샀는데 내리니까 30% 올라 있어. 이런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좋아했던 건데 이런 시장이 이제 절대 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자신들의 사업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매출이 발생되고 그 매출로 자신들의 토큰을 사주는 자신들에 관한 코인을 사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20개도 안 돼요. 그러면 사실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기업을 평가하듯이 이제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스르륵 가셨거든요. 뭐죠? 그래서 아마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체크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정리 요정에 제가 권한으로 여기서 별명이에요, 정리 요정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보통 RWA 테마가 됐을 때 RWA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는 또 섹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되는 섹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RWA 섹터로 분류되는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하셨던 곳이 뭐 온도라든지 온도 파이낸스라는 이제 디지털 자산인데 그런 것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 얘기가 오늘 조금 핵심인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올라가냐? 그러면 이 RWA 테마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면 요걸 이용해서 어떤 금융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인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이제 뭐 아까 에이브 뭐 이런 이제 네, 프로젝트 대출 얘기하셨거든요.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디파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실 RWA가 잘 되면 디파이 중에서 그런 상품을 좀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연관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들이 조금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뭔가- 얘기였고 네. 제가 궁금한 것도 한 가지만 또 추가로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RWA가 정말로 올해의 메인 테마가 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얘기 진행되는데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이게 진짜 테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냐? 언제 이게 시동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냐?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RWA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지표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제 RWAXYG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어떤 RWA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체인 위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배포된 자산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거를 달러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계열로 이제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팔로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RWA 시장 결국 커지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먼저 커져야 됩니다.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RWA 자산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제적으로 동반돼야 될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USDC, 이제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가 엄청난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USDT보다도 하루하루 발행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 규모에서 보면 이 테더사가 만든 USDT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45% 이상 가져가고 있지만 이 USDC도 20%에서 벌써 30% 이제 바짝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결국 금융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행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RWA 어떤 상품들을 사는구나. 그리고 그 상품들을 담보로 맡겨서 또 여러 가지 파생 어떤 활동은 파생 투자 활동을 하는구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WAXYG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RWA 위에 올라가 있는 총 자산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첫 번째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주식 투자자들 분들하고 또 우리 조 대표님은 잘 또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좋아하던 이 3%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주식 시장처럼 이제 블록체인 시장도 이성적인 어떤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또 밸류에이션이 주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하시는 분들 이제 블록체인 시장과 굉장히 핏이 잘 맞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님이었습니다. 네.